안녕하세요. 리얼타임 빗썸의 엄지입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주간 토픽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의견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월 마지막 주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를 시사한 이후 주요 가상자산 시세 역시 급등 후 조정되는 등 시세 변동폭이 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더불어 미국 2분기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들이 발표되는 만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체포 소식을 접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체포 사실을 공유하였고 프리 파벨이란 해시태그를 통해 드로프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텔레그램 기반 토큰인 톤코인은 한때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텔레그램 디오픈 네트워크 커뮤니티는 톤 커뮤니티는 언론 자유와 탈중앙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지만 파벨 드로프 CEO 곁에 서 있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와 지급결제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분석했는데요.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족,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경영, 상품권업 규제 미비, 판매자 보호 부족, 감독수단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서 연구위원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의 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지급결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기업 기부금의 절반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BC는 비영리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를 인용해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체 기부금의 약 48%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기업 기부금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2010년 이후 가상자산 기업들의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와 SEC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기부금을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가상자산 기업 및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0만 영화냐고요? 아닙니다. 빗썸이 야심차게 준비한 혜택존 서비스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빗썸은 지난 5월부터 매일매일 최대 100만 포인트 혜택을 주는 혜택존을 정식으로 오픈했었는데요. 다양한 참여형 보상을 통해 보다 풍성한 이용자 혜택을 제공했었습니다. 이러한 빗썸의 풍성한 혜택 덕분일까요? 서비스 출시 104일 만에 이용자 수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즐거움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처음 들으신다고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단한 미션 참여를 통해 빗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참여해보세요. 오늘 리얼타임 빗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빗썸